해봅시다. 선생님 여기 왼쪽에 1번 슬라이드 요거 클릭하시고 클릭했나요? 네. 그 다음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주고요. 그럼 5장로 바뀌었죠? 네. 홈에서 여기 새 슬라이드 글자 눌러주시고 잠깐만. 어떻게 알아? 그 1번 클릭. 그 다음에 제목 슬라이드 클릭할게요. 그러면 여기 2번 슬라이드로 추가가 돼요. 순서 바꿔야 되거든요. 요거 1번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지우긴 했어요. 잘했어요. 새 슬라이드 글씨 누르고 제목 슬라이드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 바꾸세요. 그 다음에 1번 클릭 혼자 해보실래요? 같이 할까요? 같이 하는 게 낫겠죠? 네,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비어있는 데다 클릭 한번 하고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A에서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 위에 메뉴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요. 사각형의 첫 번째 것 직사각형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꼭지점에다가 마우스 대고 쭉 드래그해서 도형을 그려줄게요. 자, 이때 만약에 나는 크기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위에 메뉴 보기에 가서 안내선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 없겠죠? 네. 그 다음 도형에다가 색깔 대신에 그림을 넣을 거예요.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에서 도형 서식, 그 다음 왼쪽에 도형 채우기, 아래서 세 번째 그림 눌러줄게요. 여기까지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파일에서 클릭. 자, 넣어야 되는 그림이 요 키보드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그림 1번 클릭하시고 삽입. 그러면 색깔 대신에 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보면 투명도 50%가 있어요. 그래서 그려져 있는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두 번째 그림 서식 클릭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 서식 창 뜨면 채우기 및 선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기 투명도에다가 50% 넣어줄게요. 했나요? 네. 자, 그럼 반투명하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보면은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도 있어요.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넣어줍니다. 이거 조건이 바뀌지 않으니까 외워주세요. 그 자리가 5포인트라고. 자, 그 다음에 워드아트 넣을 거예요. 위에 메뉴 삽입에 가서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워드아트. 무조건 맨 앞에 처음에 있는 채우기 검정 텍스트 색 1 그림자 요거 넣어줄게요. 필요한 내용 적으십시오 나오면 클릭하지 말고 그냥 써요. 크리에이터.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입력하신 거에 블럭을 잡아줄게요. 글자에다가.
자, 그리고 굴골을 굴림에 굵게 넣어줍니다. 홈에 가서 글골, 굴림, 그리고 굵게. 자, 그 다음에 텍스트 그림자는 빼야 되겠죠? 여기 그림자 요거 빼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위에 셀프 형식으로 클릭하고요. 도형 효과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도형 효과에서 반사 넣어달라고 되어 있죠? 반사, 근접 반사 터치. 요 처음 겁니다. 자, 참고로 선생님 여기에서 근접 반사 터치죠. 맨 처음 게. 그 다음 아래 게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일 거예요. 그 다음 게 8포인트고요. 근접 반사. 그 옆에 있는 게 2분의 1 반사 터치, 그 아래에 있는 게 2분의 1 반사 터치, 2분의 1 반사 4포인트 오프셋, 그 옆에 있는 게 전체에서 반사 터치, 그 옆에 있는 게 전체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이게 세로로 정렬이 되어 있고, 이게 문제가 꼭 근접 반사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꼭 확인하시라고 지금 찝어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근접 반사 터치 넣으셨다면 또 넣어야 되는 게 변환 넣어야 되죠. 텍스트 효과, 맨 아래 변환, 그 다음에 휘기에서 앞에서 세 번째 삼각형 위로 눌러줄게요. 참고로 요것도 맨날 바뀌어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휘기에서.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비슷한 크기로 맞춰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삽입에 가서 앞에서 세 번째 그림, 이 디바이스 클릭, 로고 2번 선택하고 삽입합니다. 오늘 뭐예요, 그거? 잠깐만요.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잠깐만요. 네. 우리 다 도망가야 될 것 같아. 약간 그 위험해! 이런 알림 그런 느낌이어서. 자, 1, 2, 3 주식회사 갖다 넣으셨죠? 그 다음에 그림 형식에서 앞에서 세 번째 색, 투명한 색 설정, 회색에다 대고 클릭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위치 바꿔주시고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 조절합니다. 참고로 이거 왼쪽 하단에 넣는 요거 로고보다는 좀 크게 지정하셔야 돼요. 너무 또 작으면 얘는 감점 처리가 될 거라 주의하시고요. 했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문제 끝. 자, 저장하고요. 선생님 어제 우리 문제 했었잖아요. 2번 문제. 네. 아니지. 문제 1번 했었잖아요. 네. 네. 그거 열어서 교재 페이지는 이 저장해야 돼? 네, 저장하고 끄고요. 교재 페이지는 210. 아우, 좋아요. 210페이지래요.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컨스티페이션. 문제 1번이라고 저장한 거 열어서 네. 그거 풀어보십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근데 이거 바꿔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떤 거요? 위치? 그냥 그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위치? 파워포인트 위치 페이지 아까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아, 그냥 1번을 두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드래그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였어? 이게 드래그로만 이렇게 내리면 된다고? 네. 저거 페이지요, 만들고 나서. 네네네. 그거 말씀하시는 자, 그러면은 저 요거 선생님들 그거 하시고요. 저는 요거 빠르게 설명을 하고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문제고요, 저는. 일단은 중간에 있는 도형 두 개를 다 지울게요. 클릭하고 컨트롤 A에서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 가서 안내선에 체크를 해줄 거예요. 간혹가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도 요 안내선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버그이기 때문에 껐다가 다시 켜주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홈으로 가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요.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직사각형 클릭. 자, 그리고 슬라이드 왼쪽 끝부분에 붙여서 쭉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 한 번 더 조절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프 형식, 도형 채우기, 그 다음에 그림 눌러줄게요. 파일에서를 클릭하고 피아노 그림 넣어주고 삽입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투명도 50%를 넣기 위해서 마우스 우클릭, 맨 아래서 두 번째 그림 서식 클릭, 오른쪽에 창이 뜨면 채우기 및 선 클릭하고요. 채우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투명도 50% 넣어줄게요. 자, 오른쪽에 그림 서식은 필요 없기 때문에 X 눌러서 꺼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조건에 보면 도형효과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가 맨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형효과 클릭하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글씨 써줄 건데요. 위에 메뉴 삽입에 가서 워드 아트 클릭하고 맨 처음 거 눌러줍니다. 영문 그대로 써줄게요. 자, 글자 이동해 주시고요. 아, 이동 안 했대.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에 가서 글꼴 도둠에 굵게 넣어줍니다. 그림자는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림자는 반대로 빼줄게요. 도둠, 굵게, 그림자 빼주고. 다 되셨다면 위에 세이프 형식, 텍스트 효과, 반사에 근접 반사 터치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근접 반사 터치 눌러줍니다. 여기서 지금도 실수 여러 번 나왔는데 도형 효과에 반사 넣는 경우 많거든요. 텍스트 효과에 반사를 넣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텍스트 효과 변환 물결 넣어줄 건데 지금 물결 1이잖아요. 근데 이게 2020 버전으로 바뀌면서 이름이 물결 아래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물결 아래로, 물결 위로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은 요런 휘기의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중지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뭐뭐 위로 이렇게 안 써져 있는 걸로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물결 1은 물결 아래로를 뜻하고 요거 클릭하면은 출력 형태가 동일합니다. 크기 그러니까 이름 보지 마시고 모양이 비슷한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시면.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조금 왼쪽 위로 올려줄게요. 요거 위치도 한 번에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크기 조절점도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 위에 메뉴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클릭, 로고는 ABC 주색회사인 로고 1번 넣고 삽입합니다. 그림 형식, 앞에서 세 번째 색, 투명한 색 설정, 회색에다 대고 클릭하고 투명색으로 바뀌면 오른쪽으로 이동, 크기 조절까지 해주시면 끝나요. 너무 쉽죠? 선생님 발표할 쉬운데 이제 시험장에 딱 앉으면 멘붕 오겠죠? 그렇겠죠? 자, 저장하고요, 선생님. 저희 아까 했던 거 문제로 열어줄까 합니다. 교재 페이지는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유형 1번 열어주세요. 네.
2024 2025 0204 빼기 본인 성함에 유형 1번 열어주세요. 오늘 한 거요? 아니면은 어제? 오늘 한 걸로 여는 게 좋겠죠? 지금 선생님 그거 여신 거예요? 네. 2025 0204 짝대기 본인 성함에 유형 1번. 네. 됐나요? 네. 교재 페이지는 213페이지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왼쪽에 2번 슬라이드 클릭할게요. 제목 입력하십시오. 클릭하시고 목차를 씁니다. 참고로 선생님, 요거 위에 제목 안 써서 감점 받는 분들 꽤 있거든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자, 이거 제목 안 쓰면 전체 구성 문제가 60점이잖아요. 하나당 5점씩 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목 글씨 안 썼을 때만. 제목 안 썼을 때보다. 그래서 총 받을 수 있는 게 30점이니 꼭 신경 써서 제목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쓰셨다면 이제 아래쪽에다가 그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도형을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릴 장소에 보면 요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쓸데없는 도형 하나 그려져 있죠. 얘를 먼저 지워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여기 점선에다 대고 클릭을 합니다. 절대 컨트롤 A에서 지우면 안 돼요. 요 목차 도형은 지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선에다 대고 클릭, 백스페이스 하시면 지워져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형을 그려줄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도형은 맨 뒤에 있는 것부터 앞에 있는 순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아래 바닥에 깔려있는 그 도형부터 먼저 그려줘야 되거든요. 사각형. 직사각. 그렇지.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직사각형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당한 자리에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줄게요. 이때 중심을 기준으로 좀 왼쪽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거 생각해서 크기 가늠해서 그려주시고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보면 도형에 선 없음을 해달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세이프 형식에서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 바꿔주고 도형 윤곽선 이용해서 윤곽선 없음 해줍니다. 도형 채우기는 사실 색깔 바꿀 필요 없긴 해. 뭐는 꼭 해줘야 된다고요. 선생님. 도형 윤곽선에 선 없음은 꼭 해주셔야 된다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에 메뉴 홈 클릭,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요.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맨 앞에 있는 정육면체.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있는 정육면체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자리에 드래그해서 글이 그려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치 잡아주시고 크기 조절 한 번씩 더 해보시고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역시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 바꿔주고요. 도형 윤곽선 이용해서 윤곽선 없음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숫자가 대문자 I, 그러니까 그리스 대문자인 1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I로 그냥 숫자를 써주세요. 원래는 다른 그 그리스 대문자가 있긴 한데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대문자 I로 써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 글씨 써야 되죠. 파워포인트는 도형이 없으면 글자를 쓸 수가 없어서 여기에다 글자를 쓰기 위해 글 상자를 그려줘야 되는데,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하면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텍스트 상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비어있는 란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도형을 그려줘요. 그리고 글자를 바로 쓰시면 돼요. 신기하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글꼴을 바꿔줄 건데, 글꼴을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위로 드래그를 할 거예요. 이거 왼쪽 위에서 당기면 이거 목차가 움직일 수 있어서 이렇게 당겨 주셔서요. 그리고 회색 상자에 3개가 다 들어가면 마우스 놓고 글꼴 뭘로 하래요, 선생님? 굴림에 몇 포인트? 24포인트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요게 위치가 조금 잘 달라져 있거든요. 크기가 조절되면. 그래서 요 바깥쪽에 클릭해서 선택을 풀고 요거 쓰신 거 클릭하면 바깥쪽에 점선이 생겨요. 요 점선에다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트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로 바뀌고 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생님 완벽히 똑같을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세밀하게 저처럼 이렇게 조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책에서 보면 두꺼운데 글씨가. 근데 아니에요. 선생님 눈에 두껍다고 굵게 넣으면 감점이에요. 조건에 없으니까요. 다반작성 요령에 그런 말이 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3개를 다시 한 번에 선택을 해줄게요. 자, 정석대로 하는 루틴이 있고요. 가라로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정석대로 하는 거는 감점의 요소가 없을 수 있지만, 가라로 하는 거는 감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감점이 있을 거란 얘기는 아니야. 자, 일단 정석 루트부터 가봅시다. 자, 홈에서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정렬이라고 있죠? 네. 정렬 클릭하고 중간에 보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그룹은 내가 선택한 도형을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룹을 눌러주면 3개가 묶여요. 네. 묶였죠? 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어야 돼요. 네. 도형에다 마우스 올려놓은데 이 도형에다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 옆에 더하기 생기거든요. 이때 드래그
하나 더 드래그, 또 드래그. 이렇게 해서 4개 만들어줍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비어있는 데다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글자 중간에다 대고 클릭하고 컨트롤 A 하면 블럭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쓰면 지워지면서 써요. 다시 한번 글자 중간에다 대고 클릭하고 컨트롤 A 하시면 블럭 잡히고 그리고 나서 쓰면 지워지면서 써줍니다. 자, 요거 숫자도 역시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때 선생님 요거 잠깐만 보실래요? 이게 숫자에다가 마우스를 대실 때 진짜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안 보는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가 I로 딱 변할 때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요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백스페이스면 통을 지워져요. 그러니까 꼭 마우스 포인터 I로 변하는지 보고 클릭. 만약에 지워주셨다면 컨트롤 Z 되돌리기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그 밑에 거는 왜 선생님은 부위가 바로 가는데 저건 왜 밑으로 떨어져요, 선생님? 작아서. 그럼 이제 그냥 그게 넉넉히 해야겠네요. 그죠? 어떻게 어쨌을까나 그러면은? 아 그래요? 오, 그렇구나. 그럼 근데 이거는 저거는 어떻게 해요? 좀 더 가까이. V. 한 번에 간격 맞추지 말아요. 간격 그렇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간격 일일이 그렇게 맞추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제 손으로 간격 맞추셨잖아요. 간격 맞추지 마시라고. 됐어요? 네. 자, 내용 다 수정하셨다면 4개 한 번에 선택할게요. 역시 오른쪽 아래에서 쭉 드래그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던가. 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홈에서 정렬해서 맞춤 보면 세로 간격 동일하게라고 있습니다. 아, 요거 간격을 동일하게. 네, 그거 눌러주세요. 아 그게 있었구나. 어머, 그럼 어쩐지 간격이 막 그러면 네,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러면 요 세로 간격이 똑바르게 맞춰질 거예요. 이게 이제 정석 방법.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에 보면 1번 텍스트의 하이퍼링크 적용 슬라이드 6번이라고 써져 있죠. 자, 크리에이터 시작하기가 파란색 글씨에 밑줄 그려져 있는 거는 그 글자에 하이퍼링크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시작하기 글자에다 블럭 잡아줍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글씨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블럭 잡은 데에서 마우스 우클릭. 자, 그리고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하이퍼링크 클릭.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현재 문서 클릭.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몇 번이랑 연결할 거냐면 6번이랑 연결한대요. 그래서 슬라이드 6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파란색 글씨에 밑줄이 생겨요. 맞아요. 됐나요? 네. 이러고 확인하면 글자 잘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에다가 그림을 넣어줄 건데, 그림이 지금 보면은 산 그림이잖아요. 요게 잘라진 그림입니다. 위에 메뉴 삽입 클릭하고요. 뭔지 알 것 같아. 앞에서 세 번째 그림, 이 디바이스 클릭합니다. 왼쪽에 문서, ITQ 픽처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림 4번을 클릭하고요. 삽입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림 형식 클릭하고요.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 자르기라고 있어요. 위에 있는 그림으로 눌러주세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왼쪽 위에 있는 요 산 그림 빼고 잘라야 되죠. 크기 조절점 자리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검정 네. 색깔 선 생겼을 거예요. 네. 자, 요 아래쪽에 있는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U 모양으로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고요. 위로 드래그 하시면 회색으로 바뀌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잘리는 부분이 됩니다. 오른쪽에다가 선에다 올려놓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다음처럼 잘라주세요. 선 그림을 제하고 잘라주세요. 됐나요? 자, 그리고 비어있는 데다 클릭하고요. 그러면은 마무리 되죠? 네. 그 다음 여기 그림에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 넣어줍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 60점. 와우. 어렵지 않죠?